역사가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장. 블루형 이코노미, 뉴딜, 친환경 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희입니다. 양무 호남 심우 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이야기인데요. 과연 전라남도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뤄낸 전라남도. 민선 8기를 맞아 다양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도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전라남도의 행정을 책임졌는데요. 이후 민선 8기 전남도지사로 당선돼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남 시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호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항상.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일들을 정책 과제로 잘 다듬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십사 이런 건의들을 많이 했고요. 또 국회에도 그런 면에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부 예산안이 이제 8월 말까지 해서 정부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정부 예산안에 전라남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또 국회에 가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우선 정부 예산안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남 발전을 위해 바삐 생활하고 계신데요. 어린 시절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이끈 노량해전의 중심인 고금도 덕동리 출신이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엔 어떤 모습이셨나요? 예, 저희 마을이 이순신 장군, 삼도 수군 통제사를 했잖아요. 그 번영이 마지막 번영이 있었던 마을이 저희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원 사무실이 아마 우리 마을 어디쯤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그런 마을에서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우리 마을에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추억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동산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커요. 은행나무가 한 500년 된 은행나무인데 우영우 요즘에 팽나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동네 은행나무도 충분히 천연기념물로 등록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 추억도 있고 어렸을 때는 정말 꿈처럼 천당처럼 천국처럼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많이 새롭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 시절의 모습을 들으니까 왠지 섬소년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신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놀이를 많이 했어요. 놀이를 많이 하고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고 놀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싸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라 싸워도 뭐 크게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섬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을 항상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서 이 행정의 중심 또 이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광주여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대학은 또 서울에 가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공직 길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고시 공부를 하게 됐고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근무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절에는 강진 완도 군수를 했고 또 전라남도에서 국장도 했고 또 행자부 이렇게 거쳐서
결국은 제가 가야 될 길이 정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국회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2번 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지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고요. 그러다가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공직에서 출발했지만 정치를 하게 됐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항상 이것을 내가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도민분들께서 이 지사님의 마음을 알고 이번엔 재선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책임지게 되셨는데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에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 평가 자체가 우리가 지난 4년간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민들께서도 일 많이 했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4년간은 더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기대가 사실 많이 큰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보수 정권이니까 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전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요. 이번 취임사에서는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네, 전라남도가 예로부터 역사와 전통이 정말 아주 유서 깊은 우리 지역이고 또 문화, 관광, 예술 이런 면에서 관광도 예향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잖아요. 근데 예향이라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수도권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휩쓸려 가는 상황이니까 다시 우리가 예향 전남의 위상을 되찾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이런 우리 관광 이런 것을 우리 전통적인 우리 전남의 강점을 살리면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 시대 IT하고 연계시켜서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문화예술 융성시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SOC, 철도가 없고 고속도로가 부족하고 그런 데에 많이 치중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문화예술 전라남도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예술 융성시대를 힘차게 열어보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전남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철학이 확고하신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예, 그 부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이제 충청도까지 하면은 이제 중부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충청권까지도 사실은 범수도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충청권까지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결국 영호남이 남잖아요. 영호남이 남는데 이제 영호남 이 남부권, 남해안권이 발전이 돼야 결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문화관광 수도 전남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광주 전남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또 더 넓게는 대구 경북까지 해서 이렇게 남해안 남부권이 중심이 돼서 초강력 메가시티 협력 시대를 만들어 가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랄지 중부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의 대책들을 마련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전남이 광주와 함께 반도체 특화 산단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초강력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남해안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고흥이 우주 발사 기지잖아요. 그래서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주 산업 벨트를 경남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또 탄성 소재 이런 소재 산업도 부산, 울산, 경남 또 우리 전라남도 함께 광주까지 해서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꼭 수도권, 일부 충청권 있긴 있는데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남부권에도 반도체 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을 우리 전남이나 경북 또는 뭐 경남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단기적 과제로 목표로 해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도 수도권에 증설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면은 결국 모든 것은 다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 대해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도 지방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같이 첨단 산업을 지방에 육성하겠다 발표를 강하게 하고 정부 지원책을 발표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정부가 정말 지방을 중시하는 지방 시대로 바뀌었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해서 지방의 반도체 산업이 올 수 있도록 강주 전남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은데 국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 광주 전남 쪽에 의료 불균형이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의과대학 설립이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 30년 도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어떤 그 공공 의료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게 정말 요즘에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전남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에 취약하고 특히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타시도 가서 치료받는 이 의료 유출 80만 명에 1년에 80만 명에 1조 한 4천억, 5천억 정도가 타지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료 시스템이 부족에 따르면 우리 전라남도 사실은 부가 유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이 있어서 이런 공공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전라남도 청소년 학생들에게 미래 꿈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특히 경북도 국립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경북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민분들이 직접 도지사님께 여쭤본 질문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을 작동되고 있지 않는 자동시장 격리제, 수입쌀 방출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록 도지사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농민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이 하락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셨어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2만 원대 쌀값이 17만 1,000원, 2,000원 갈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한 25% 정도 떨어졌는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1년 쌀 생산액 소득으로 보면은 한 2조 7천억 되는데 25% 떨어졌으면 뭐 5천억 이상 이렇게 전라남도의 쌀 소득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사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식량 안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쌀 비축량을 공공 비축을 70만 톤 하는데 저는 100만 톤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9월 달 정도에서 쌀 생산이 신고가가 매겨지는 것은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미리 어느 정도 쌀을 확실하게 이렇게 격리하겠다, 시장 격리하겠다 이런 것을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거고 또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물가 다 올라가는데 쌀값이 좀 떨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20년 동안에 쌀값은 33% 올랐어요. 밀가루 가격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200% 올랐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쌀값이 지금 오르지 못해서 농민들의 한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결국은 과잉 생산을 막도록 하는 생산 조절제, 그러니까 논에도 타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정책까지 다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믹스를 잘 해서 꼭 이번에 농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쌀값도 올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본사는 우리 호남이다. 우리 호남이 어머니와 같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사실 민주당에서 많이 밀어줬지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정말 호남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 지도부 되실 분들하고 면담할 때 우리 이제 호남 분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 할 때 민주당 전체적으로 나섰어요. 이렇게 그 부분을 해결해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건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또 아까 반도체 육성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그런 과제를 민주당에서 전력 투구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하겠다. 광주 같으면은 공공항 문제 해결하겠다.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도 정부지만은 민주당 지도부도 전폭적으로 전력 투구해서 전체가 다 나서서 전남 호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저도 도지사지만은 또 민주당 출신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호남 정치가 복원돼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민주당의 호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호남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 블루 이코노미 그리고 청정 전남 그린 뉴딜 정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청정한 이 바다 그리고 들 공기, 햇볕 모든 것들이 전라남도가 가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IT, 디지털 혁명 이런 것하고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우리 전라남도 갖고 있는 풍부한 잠재력과 IT 산업을 결합해서 블루 이코노미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분야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풍력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세계적인 발전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블루 이코노미,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 산업이랄지 또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IT 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에너지 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 산업은 우리 전라남도가 세계적인 허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우리 전라남도에 금년 3월 개교하면서 이제 연구 기반이랄지 앞으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열심히 뛰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모든 걸 합쳐서 블루 이코노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라도의 자랑거리와 또 관광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관광 면에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 관광을 많이 못 가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관광차 와서 이제 청정한 지역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 해서 오셨는데 우선 경관이 너무 좋고 음식까지도 좋고 이래서 앞으로 전라남도 관광을 많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날 쯤 해서 이제 전남 방문회를 정했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안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까지는 이런 전남 방문회를 좀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잘 활성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 가지 않고도 전남에 오면 해외 간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남도 관광객이 불편한 게 숙박시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한 7,000실 정도 되는 게 이제 숫자로는 14,000실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또 고급 이게 리조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여수권이랄지 진도랄지 신안권에 고급 리조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체류형 관광으로 전라남도가 앞으로 갈 수 있다. 특히 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주만 갖고는 사실은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수용에 한계가 다다랐다고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렇게 멋진 풍광을 갖고 있는 이 남해안과 다도의 섬들을 함께 이 남해안 관광 벨트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남해안을 활용해서 앞으로 전라남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가운데 영산강, 섬진강 통해서 광주권 또 지리산군까지 다 연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외 관광객을 앞으로 1억 명까지 앞으로 민선 8기 안에 늘리겠다. 국내 관광객을 1억 명까지 늘리겠다. 해외 관광객은 30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남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우리 전라남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완전히 종식되지를 않고 물가도 많이 인상돼서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찾아서 지원해 드리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만나봤습니다.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남도지사님, 앞으로도 활발한 도정활동 펼치길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